기존에는 임플란트를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한 번 심고 여기 한 번 심고 나눠서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다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한쪽이 완성되고 그 다음 진행하기 때문에 4번만 나눠도 일단 1년이 훨씬 넘어가요. 뼈가 굳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면.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번에 저걸 다 심고 한 번에 보철물을 다 올려주는 방법인데 시간이 일단 혁신적으로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라고 해서 이거를 심기 때문에 보철물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과정이 전체 다가 이제 예전에는 인상제로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게 전혀 없어져. 진단할 때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고 네. CT 찍고 구강 스캐너 갖다 스캔해서 한 번에 상을 봐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CT랑 구강 스캔 자료랑 얼굴 자료랑 뭐 이거를 다 병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영상을 병합을 해서 지금 상태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CT 영상까지 요 안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부터 디지털 장비로 다 저렇게 진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수술할 때는 저 진단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턱관절의 위치를 보는 건데요. 턱관절의 위치를 한 번에 잡아주고 CT상에서 그 상태에서 스캔을 떠서 치아 디자인까지 미리 붙여보고 환자한테 맞는 디자인을 이제 맞춰봐요. 그렇게 해서 보철물도 한 번에 제작해서 껴주고, 그 과정이 짧으면 4개월, 길면 8개월. 그 평균 6개월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길게 8개월 잡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제 뼈 이식을 먼저 시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도저히 유지가 안 나오겠다 하는 분들은 심어가면서 뼈 이식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한 2달 정도 더 걸리고요. 그 전체 과정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2017년도에 디지털 장비를 들이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디지털 장비를 들이기 전에 완전 옛날 방식으로 거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철물을 이걸로 해보고 이걸로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디지털 장비 들이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2021년도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요거는 못 들어본 얘기 같은데 한번 특허를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특허가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특허,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그런 특허인데,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하면은 최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해외 특허를 연결해주는 컨설턴트들이 계속 우편이 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특허 관여해줬던 그 변리사분한테 물어보니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일본에 내보고 미국도 내고 유럽도 38개국 정도 이렇게 냈는데, 미국에서도 나왔고 일본도 나왔고, 그리고 유럽은 지금 본 심사 들어가 있어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니까 각 나라마다 특허를 인정해 주려면 예비 심사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 예비 심사 다 끝나고 본 심사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우리나라 특허만 낼 생각을 했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강의 요청이 있어 강의를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특허를 낼 때는 혹시 모르니까 강의 같은 거 이 기술에 유출하지 마라 이래갖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특허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신 분은 그냥 일반인이세요? 근데 그냥 저희 그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BM 특허 한번 해봐라.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특허가 딱 나오고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러죠.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그 보철물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특허라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근데 디지털 장비만 갖고 이렇게 기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사람의 관심이 좀 생기겠죠.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은 그냥 입만 벌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네. 내 얼굴형이 어떻게 바뀌고 어디에 제대로 꽂히는지 이해가 덜 갈 것 같은데 조금 신뢰도 생기고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철물 모양도 환자가 바꿀 수 있어요. 네. 아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저희가 3D 스캔을 뜨니까 그걸 보고 이제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 치아는 어떻게 길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이제 기공소랑 소통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있어요. 이유를 잘 몰랐다가도 네. 이렇게 특허내신 것들 알고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다 지금은 거의 하셨던 분이 소개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 그 환자 소개로 오시는데 저희가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케이스가 지금 150 케이스 넘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데만 알지 모르는 데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가끔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연동돼서 뜨는데 뭐 풀아치, 뭐 전화기 임플란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의사가 아닌데도 직원들이 보면 좀 어설퍼 보여요. 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했으니까 스태프들이 다 알아요, 과정.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왔어요. 진단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전학하신대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발치하는 날 딱 잡아놓으면 발치하고 수술하는 거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은 와서 제가 수정해갖고 수술 가이드 만드는 것까지 해줘 이러면 이제 스태프들이 와서 다 3D 프린터 출력해놓고 뭐 그런 중간중간 과정이 이제 수월하게 진행되죠. 크게 오차가 안 나기 때문에 금방 수정도 가능하고 예전에 저희 학교 후배가 임플란트 요즘에 39만 원짜리도 있어요. 뭐 어디는 70만 원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개수만 보셔도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때 그랬거든요. 39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는 하나의 임플란트로 가격 경쟁을 붙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먹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먹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도 크니까 환자분들이 부담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담 느끼시는 분이 하고 나서 계속 소개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처럼 이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별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허하기 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센터, 이 디지털 센터도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 케이스가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 특허를 출원하려면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몇십 장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좀 새벽에도 좀 일찍 나와서 하기도 하고 전에 늦게도 해서 뭐 과정을 전체를 제가 다 알고 저만 알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기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장비가 추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일하는 그 동선, 워크플로우 동선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그냥 한 곳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체득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를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3D 프린터랑 여기서 작업해서 파일을 이렇게 넘기면 여기서 그냥 출력이 가능하고 스캔 떠갖고 얼굴 스캔까지 찍으면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은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보고 수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주고 수술 끝나고 이제 보철물 들어갈 때도 껴놓고 이렇게 생긴 보철물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여기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끝까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연상이 네. 되니까.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이런 구조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 따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과 전공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수련 받을 때 임플란트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학교에서 저희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앞으로 얘네들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밖에 나가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만 하지 말고 전공의들 케이스는 전공의한테 넘겨주자. 대신 공부는 좀 제가 책임져 시키겠다 해서 저녁에 컨퍼런스 되게 많이 하고 환자를 받아서 임플란트 막 심었어요. 자신감이 막 올라올 때. 그리고 한참 30대 때 좀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어깨 뽕 올라가고 막 그럴 때 개업을 했는데 이가 진짜 하나도 없는 케이스, 저희 전학계 1번 케이스 있거든요. 네, 디지털 케이스 말고 그냥 아날로그 케이스. 네. 열심히 심어줬어요. 막 집중해서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뭔가 아쉬워요. 뭔가, 그리고 보철을 딱 보니까 보철물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아쉽고 항상 환자는 불편하다고 느끼고 근데 항상 여기 턱이 아프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여서 보철과 선생님들이랑 막 많이 상의도 하고 물어도 봤는데 네. 답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디지털 장비가 나왔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들 이런 걸 쓰더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그 병합시킬 수 있을 만큼 해상도가 좋은 스캐너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7년도에 트리오스 3부터 그 이전의 스캐너랑 완전 다른 계열이거든요. 트리오스 3를 갖다 놓고 쓰면서 보니까 여기에 맞는 장비가 뭐가 있을까 계속 붙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턱관절이 해결이 안 돼서 턱관절 해결하는 방법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다가 CT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큰 CT 있잖아요. 누워서 찍는 큰 헬리컬 CT를 찍으면 그때만 볼 수 있는데 치과용 CT에서는 턱관절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실온화 장비를 쓰다 보니까 독일에는 있는데 한국엔 출시가 안 된 CT가 있더라고요. 그 악시오스 CT라고 이게 여기까지 다 나와요. 얼굴 전체가. 되게 비싼데 저게 있으면 저걸 갖고 턱관절 위치를 3D로 보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장비를 사려고 2년 동안 졸랐는데 우리나라에 출시가 딱 되고 1호 나오면 그걸 나한테 제일 먼저 줘라 했는데 뺏겼어요. 그날 제가 그 전시회장에 안 가갖고 우리나라에 5번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 구매하면서 안면 스캐너랑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이 병합이 돼서 지금같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그거였어요. 아, 제가 수술하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서너 개 심는 거는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마취하고 이러는 게 귀찮을 정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제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전학을 심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니까 그 학교에 저 가르쳐 주신 교수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전학을 몇 개 못 심어봤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수님 보셨나요? 네네네. 진행반님. 교수님이 여기 처음 오실 때 이걸 보시고 디지털 장비가 뭔지 모르시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고 계시다가 제가 수술하는 걸 옆에서 계속 보셨어요. 교수님들 저쪽 측에서 수술하시는데 거기서는 4시간, 5시간 걸리고 수면 치료를 하는데 저는 엊그제도 한 번 하셨는데 위에만 심는데 30분? 그리고 6, 8개 심는 게 30분이면 끝나고요. 위아래 다 뼈 이식을 다 전체를 하면서 해도 1시간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손이 빠르고 잘해서라기보다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예측하게 하잖아요. 수술하면 어디에 뼈가 얼마큼 들어갈지 머리에 다 있으니까 그냥 거의 그냥 한번 칼질 되면 쭉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이제. 확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환자도 너무 편하다. 아 진짜 입 네. 벌리고 고생할 생각하면 그쵸. 아찔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 이렇게 재워야 된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불편하면 환자분이 손 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수술 시간이 요거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화 케이스를 수술 가이드랑 이렇게 예측하지 않고 했을 때는 할 수는 있는데 몇 시간이 걸릴 줄 모르고요. 그날의 원장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컨디션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대로 심으니까 그게 확실한 거죠. 제일 큰 장점.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저 장비가 제일 좋은데 저 장비를 놓기 전까지 앞에 안 좋은 장비들 몇 개를 써봤을 거 아니야. 투자하신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장비 갖고 지금 지금 9억인가? 장비만 샀다가 버리고 새 거 사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또 장비가 좋아야 되긴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그동안에 되게 고생하신 그 공부의 흔적들 있잖아요. 그쵸. 공부를 해야지만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해 찾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 물어볼 데가 없어갖고 좀 논문 쓰듯이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치? 논문 찾아보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이래서 그럴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러니까요. 붙이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서 해보고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맞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 아시니까 교수님은 자꾸 논문 쓰자고 하시고, 저는 학위가 다 끝났거든요. 박사학위까지 끝났는데 그 얼마 전에는 저희가 그거 아까 뼈이식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본인 치아를 갖다가 처리를 하면 뼈가 돼요. 자기 몸에 있는 뼈처럼. 그 빼야 되는 이빨 빼갖고 그걸로 뼈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BMP라고, 이게 그 본 몰폴로직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제 뼈를 형성을 시키는, 개시를 시킨 그 분자 물질이거든요. 근데 뼈 가루에다가 그 BMP를 막 코팅을 하면 뼈가 엄청 빨리 생겨요. 최소한 3주에 4주 정도 빨라져요. 이제 발치를 하고 기다리면 피딱지가 생기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뼈를 만들어야지 라고 시작되는 시기가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뼈 이식하면서 바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BMP가 코팅이 되면. 그렇게 앞뒤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그래서 그 BMP가 코팅되어 있는 자가치아를 갖다가 이식을 막 했어요. 그래서 짧게는 4주, 상악은 원래 3개월이고 하악은 2개월도 빠르다고 했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그전엔 6개월을 묵혔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상악은 평균 7주, 하악은 4주. 그 정도면 뼈가 단단해지는 거죠. 실제로 그걸 조직 검사를 해서 보냈고, 그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치아은행에 그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부설 연구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실험했던 그 데이터 뽑았던 걸 갖고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승인이 됐어요. 근데 논문 중에 SCIE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검색이 가능한 논문이거든요. 그게 등재됐어요. 이음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연구소를 받아서 연구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갖고 이제 저희 김교 교수님 저보고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치아은행에 관계되어 있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쓰고, 그래서 이저자로 들어가 갖고 이제 논문이 등재가 됐죠. 그게 저희 병원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 뭐 어떤 뼈 이식 재료가 잘 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몇 개월이면 된다라는 게 없었어요. 어느 논문을 찾아봐도 뼈가 생기는 과정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느 시점에 뭐를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뼈가 확실하게 단단해지냐라는 그런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 논문이 이제 그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승인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4개월이라고 하는 게 그거구나. 아무리 뼈 이식을 해도 뼈가 안 생기면 안 되는데 그 뼈 이식하고 BMP도 넣고 이렇게 해갖고 뼈가 딱 형성된 거 확인하고 이제 껴주는 거니까 실제로 그 한 번에 수술하는 것도 있고 디지털로 한 번에 수술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는 베이스에 깔린 건 뼈가 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저만큼 수술을 해본 선생님들만 알아요. 4개월을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실제 그렇게 들어와요.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디지털 때문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그 아는 사람만 조금 이렇게 쓴다로 얘기해 주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가격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BMP 코팅되어 있는 자가치아골이 한 40만 원 돈이 돼요. 치아 하나를 보내서 치아은행에 내는 돈이. 그럼 이 40만 원을 환자가 지불할 수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치아 한 개. 그쵸. 어디 가면 37만 원, 39만 원에 임플란트 하나라는데 이거 코팅하면 사실. 이빨 하나, 내 이빨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것만도 그 돈을 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전학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동의율이 되게 높아서 그 또 그렇게 이식한 임플란트들은 실패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가이드로 위치 잡아놓고 부족한데 그 좋은 뼈 갖다 넣어주니까 뼈가 오히려 튼튼하고 잘 되고 빨리 되고. 제가 개업하고 거의 하루도 안 쉬었어요. 계속 일하면서 제가 번 돈으로 그 차를 살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 돈이 생겼으니까 저 장비 한번 사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한 돈이.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심심해요. 이제 다 해놓으니까 심심해요. 네. 또 새로운 게 또. 그렇죠.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더 좋아지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그거 해봤거든요. 그 요즘에 치아 디자인하는 거 AI로 디자인하는 거 있거든요. 스캔 파일을 딱 붙여놓으면 이제 치아 모양을 다른 치아들 모양이랑 감안을 해서 AI로 치아 디자인을 해요. 몇 초 걸리나. 그걸 저희 실장님이랑 시간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강의할 때 보여줬는데 그게 AI로 디자인을 해도 결국엔 사람 손이 가야 되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발전이 없더라고요. 36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되게 빠른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개업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더 잘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가갖고 이제 지금 거의 톨게이트에 내린 꼴이죠. 지금 그게 가진 거죠. 원래 학부적이진 않아요. 되게 연구하시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호기심이 되게 또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건 다 풀렸어요. 다 풀렸고 이 특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맛보고 씹는 재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 소개로 갖고 뭐 했고 이런 거보다 제일 첫 번째로 할 거는 이걸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얼마큼 보증해 줄 거냐. 뭐 39만 원, 뭐 50만 원 이런 거는 심어놓고 그냥 끝이에요. 관리는 그 다음 비용이 또 나와요. 이게 조삼모사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얼마큼 보증해 줄 수 있고 그 원장님이 얼마큼 책임감 갖고 그걸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저변이 넓혀져 있지는 않은데 디지털로 하는 치과들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 같은 거. 그쵸. 시대의 흐름, 뭐 저희는 그런 생각해요. 전학 임플란트 케이스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그 AI처럼 이렇게 딥러닝을 시키면 이게 누적되면 이런 케이스를 딱 줬을 때 AI가 다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까지 뽑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진짜 로봇 수술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와 있고 지금 디지털 나와 있는 기술의 최고 앞에 가 있어서 다른 장비가 신장비가 나오는 걸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기술자가 아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도 맞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여기까지 이 정도 하고 보면
예전에 아날로그를 갖고 제가 잘났다고 수술했던 그때가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 시대를 따라서 디지털 장비에 좀 익숙하신 선생님들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할 때 그냥 뼈만 이식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좋다고 하는 거 쓰는 게 아니고 BMP나 뭐 PDRN이나 뼈가 생기기 좋게 유도 그런 그 생화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뼈의 생리학, 그러니까 본이 생겨나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뼈가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비싼 걸 갖다 많이 써요. 그런 것도 이제 이 4개월에서 6개월 여기 그 안에 들어있는 좀 비밀이기도 하죠, 그게. 그러니까 비싼 재료를 환자한테 좋은 걸 쓰려면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한테 그러거든요. 저희가 제일 싼 거라고. 저희가 하는 재료 쓰는 거 보면 진짜 거저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데 가면 안 되고 그 원장님이 시대를 좀 따르고 또 좋은 재료를 쓰고 그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 보증을 얼마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데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당진이나 이런 데도 저희 병원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전학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턱관절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으세요. 저도 여기 만 11년 차, 이제 횟수로 12년 차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있는 줄 알고도 딴 데 가셨던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갈 때는 여기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러고 가셨는데 지금은 눈치 보고 와서 다른 데서 잘못된 거를 여기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요즘에 그래서 주로 환자가 잘못된 거를 고쳐주는 거거나 아니면 수술을 다시 하는 거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다가 뭐 상악동 이런 데 빠트린 거 이런 거 전화해서 응급으로 좀 빼달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환자들이 그래. 그런 환자들이 주로 많이 와요, 저희가. 당진에서도 태안에서도 임플란트 빠뜨렸는데 도와줄 원장님이 없다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저희 병원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이게 이 상악동이라고 여기 공기 주머니 있는데 여기에 임플란트가 쏙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환자분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이제 요 임플란트 전화하기랑 좀 다르게 그걸 대학병원에서 예전에는 전신 마취하고 하던 건데 저희가 또 이게 디지털 장비가 있으니까 찍으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고 하는 거죠. 그 당진에서 오신 어떤 분은 그 당진 시대 예전에 냈을 때 그거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오셔갖고 그분 가족들이 다 여기로 오세요. 장비들 때문에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제가 그러니까 저를 못 믿어서 시작한 건데 근데 제가 해놓고도 그 전에는 잘 됐을까 하고 수술 후에 사진을 보거든요. 근데 안 봐요. 볼 이유가 없어요. 예. 미리 알고 하는 거니까. 실제 저희 그 요 동네에 오시는 한 분은 같이 이제 이가 없으니까 없으신 분들끼리 식사를 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가 있고 이 사람이 이가 없잖아요. 메뉴가 조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끼리 먹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여기 모임에서 빠졌어요. 네. 너 왜 어디 갔냐 이러다가 이제 나 이빨 했다. 그 되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 식당에 갔는데 이제 고기 막 뜯어 드시는 것도 보고 그 만족도가 되게 높으니까요. 예. 저는 당진 합덕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20분, 25분이면 여기 오거든요. 네. 저희 국민분들도 많이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오세요. 그쵸? 생각보다. 당진에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 당진에서 당진 시내로 가는 거리랑 맞아요. 오는 네. 거리랑 비슷해서. 그 여기 신창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산 시내로 가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비슷해서. 아서 진짜. 네. 그럼 원장님께서 가장 보람됐을 때가 이제 다 받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보통 못 드셨던 분들이 드시게 되시고 먹어본 거 사들고 오실 때. 그러니까 이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어떤 분은 물어봐요. 그 지난번에 약속 왜 연기하셨어요? 이랬더니 나 서해안 놀러 갔다 왔다고. 그래서 대뜸 서해안 하면 꽃게잖아요. 꽃게 드셨어요? 맛있더라.
막 이러면서 꽃게를 사올라다가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뭐 그런 분들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냥 한두 개짜리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전화기 이렇게 끼신 분이 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기가 먹어본 거 맛있는 거 막 견과류 같은 거 나 이것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런 거 가져오시고 맛있었냐 그러면 맛있다 요즘에 살쪘다고 그 삶의 재미를 그제서 느끼는 거죠. 먹는 재미 생겼다고 진짜. 네. 제일 큰 재미잖아. 그 살쪘다고 어떤 분은 나 다이어트 비용 태달라고 그럼 아니 꼭꼭 씹어 드시면 살 빠진다고 그러고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좋죠. 네. 어. 그럼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